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3번 문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항은 파울로 프레이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자료만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래서 프레이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평생교육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학습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습사회 개념을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학습사회를 또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것과 유사한 맥락이 있는 분야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33번 문제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세 명의 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을 처음 정립한 랑그랑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포르가 제시한 학습사회 개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로우가 제시한 4개의 학습,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포르의 학습사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교육은 궁극적으로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하고 사회는 그러한 평생 교육을 품어 안는 학습 사회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그런 학습 사회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랭그랑이 제시한 건 뭐냐라고 하면, 랭그랑은 개인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수직적 차원의 어떤 교육, 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의 교육, 이 수평적 차원의 통합,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 체계를 강조했던 게 바로 랭그랑의 견해입니다. 랭그랑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부분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들로어의 4개 학습은 뭐냐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알기 위한 학습, 두 번째 행동하기 위한 학습, 세 번째 존재하기 위한 학습, 네 번째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이 4가지 학습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들로는 제시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이든 어쨌든 학교 교육도 평생교육 관점에 안에서 실행돼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러한 교육이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시한 것처럼 learning to know, 알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do, 실천하기 위한 거, learning to live together, 더불어 살기 위한 거, learning to be에서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 4가지가 꼭 평생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포로의 학습사회 개념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는 랑그랑이나 들로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물어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만약에 4개의 학습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교사끼리 주고받았고, 그럼 여기서 이 4개의 학습 기둥에 대해서 개념이 뭔지 서술해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객관식에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키워드를 줬으니까. 그러면 들로어의 4개 학습은 무엇인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랭그랑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수직적 교육의 통합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쭉 교육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동안 계속되는 교육의 단계로 이제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 노년기까지 인간의 인생의 그 전 과정을 통합하는, 즉 시간적 통합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랭그랑은 제시를 했고, 두 번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교육의 통합도 필요하다. 수평적 교육의 통합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 기회를 통합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 이외에도 가정교육, 홈스쿨링이라든지 사회교육, 학점제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교육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육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학습한 게 학교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또 학교에서 한 게 사회 영역에 대해서 연관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이루어서
평생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는 걸 준비해 준 게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들로가 제시한 4개의 학습 기둥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 평생 교육을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의 학습 기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알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개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보편화되고 객관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학습 방법을 습득하는 걸 중시하는 거다. 실제로 정말로 알고자 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해라 이 뜻입니다. 즉 알기 위한 학습은 따라서 이해하고 깨닫는 일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지식의 분야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비판적인 능력, 독립적 판단을 갖춤으로써 현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알기 위한 학습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그런 학습, 알기 위한 학습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천하기 위한 학습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창조적인 대응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적절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도 팀을 이루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학 문명을 통한 근대적 기술의 습득과 지역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혁신과 창조의 특수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게 바로 실천을 위한 학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역 사람이나 외국 사람과의 조화, 삶의 영위와 공존하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다원주의, 상호 이해,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타인들과 함께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나 문화활동 참여를 하고 불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하거나 인본주의적 활동, 세대 간 지원 활동, 사회봉사활동에 이런 협력활동에 기여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존재를 위한 학습은 개인의 자율성, 판단력,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특성을 보다 잘 키워주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각 개인의 전인적 발전, 그리고 책임감, 정신적 가치, 이 모든 면에서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존재 가치가 커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의 어떤 자율성,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또 전인적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존재가 잘 갖추어지도록 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고 스스로 결정짓고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도록 하면서 존재로서의 자신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존재하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be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깊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학습 기둥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33번 문항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